요 단원 안에는 보시면 이제 무리함수라는 단원인데 앞에 보시면 무리식 계산하는 거 나오고요. 근데 요 무리식 계산하는 건 글쎄요, 제가 더 설명할 게 있을까 싶어요. 우리 앞에서 무리수라는 거 할 때 이미 많이 연산해봤던 거라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뒤에 내려오면 이제 무리함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같은 것들 혹은 성질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 풀러 가보면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리함수는. 근데 내용은 안 써 있는데 이 무리함수에서 이제 저 뒤에 가서 보면 자주 나오는 게 역함수 구하는 거, 그리고 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이런 애들이 무리함수에서 이제 여러분을 좀 괴롭힐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위에 나와 있는 무리식 연산하는 것도 보면 이거 그냥 제가 눈으로만 볼 거고요. 뒤에 문제도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전혀 아니어서 제가 얘기하면 또 잘 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 텐데 무리식이라는 건 근호라고 써 있죠. 루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루트 안에 문자나 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무리식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성질 중에 중요한 녀석은 요런 녀석들 중에 우리가 복소수 할 때 루트를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복소수 할 때 약간 이상하게 생긴 거 있었고요. 얘도 복소수 할 때 약간 이상하게 생긴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만 빨리 잠깐 떠올려 보고 가면, 1번, 2번도 보긴 봐야 하니까. 보고 가자면, 이 루트라는, 근호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호 자체가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숫자야 라는 뜻으로 루트 A를 갖다 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A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A가 양수냐 음수냐 뭐 0이냐 이런 걸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이 기호 자체가 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의 음수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식이 틀리진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다고. 루트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약간 머릿속이 혼란스럽긴 하지. 복소수인데요? 허수인데요? 아니 뭐 허수 상관없죠. 제곱해서 음수된다며 허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맞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헷갈리는 게 누구냐면 루트와 제곱의 순서를 바꾼 건데 차이가 되죠? 얘는 루트를 제곱한 거고 얘는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거든요. 얘도 언뜻 생각해보면 그냥 A가 될 것 같지만 그냥 A 아니라 책에 이렇게 써있죠. 절대값 A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A가 음수일지언정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순간 A 제곱은 양수로 바뀌게 돼요. 이건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이 숫자 전체는 당연히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더라 라는 거야. 이 계산해보면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루트 9잖아. 그러니까 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요. 그죠? 그 차이는 뭐냐면 루트를 씌우고 제곱을 한 건지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 건지 그 순서에 따라서 얘는 그냥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되더라 라는 거고요. 얘보다는 얘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긴 하겠죠. 여러분을 약올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기억하기를 어쨌든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루트라는 기호의 정의를 기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어차피 얘가 의미하는 건 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 인데 그걸 진짜로 제곱한 거니까 A가 되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리식에 나와 있는 성질 중에 1, 2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였거든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되더래.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비교해야 될 게 우리 복소수에서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언제였죠?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 뭐였냐면 A도 음수, B도 음수인 경우에 이거 연산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대로 섞여 있으면 어떡할까?
문제 그거지. 둘 다 양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겠고 둘 다 음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겠어. 근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이걸까 이걸까? 졸려서 그런 거죠. 둘 다 양수면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둘 다 음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혹시 섞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둘 다 음수인 경우만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 이거가 되는 거야.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책에서 이거 둘 다 양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실수인 범위 안에서만 좀 계산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였으면 실수에다가 그 허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허수되는 거 맞거든요.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맞다고. 왜냐면 이건 루트 2랑 루트 3 i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루트 6 i가 되는 게 맞지.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 경우도 마이너스가 생기진 않아요. 이 방향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책에서 양수라고 한 이유는 이제 실수 범위에서 연산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래서 얘도 양수라는 이야기고 그냥 루트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 소리를 하고 싶어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책에는 보면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나로 합쳐서 b분의 a라고 쓸 수 있대요. 둘 다 양수인 경우에. 근데 꼭 둘 다 양수인 경우 아니고 둘 다 음수인 경우에도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요. 비록 허수여서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i는 약분될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경우 언제였냐면 분자는 양수, 분모가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거였어요. 우리 복소수 할 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3번 뭐 여기 나오는 거 분모 유리화 하는 건데 이건 뭐 충분히 알고 있죠. 분모를 유리화하려는 이유는 결국 분모에 루트가 들어있을 때 더하기나 빼기 같은 거 할 때 불편하잖아요. 통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개 꼴보기 싫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완전히 뭐랄까 우리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있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탄젠트 30도가 얼마인지 기억납니까 혹시? 삼각비. 다시 탄젠트 30도는? 이게 뭔지 기억나? 루트 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이대로 다 두지 않고 3분의 루트 3이라고 한다고. 그죠? 이거랑 당연히 값은 똑같은데 이 상태로 두지 않아요. 이렇게 두거든요.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해요. 분모에 루트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b를 하나씩 곱해가지고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내는 게 그냥 버릇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연산을 하는 과정 중에는 굳이 이거 유리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하고 나서 답 쓸 때만 요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엔 진짜 그냥 답안지 예쁘게 쓰자고. 분모에 루트 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써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할 땐 2번을 많이 쓰겠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루트 a랑 루트 b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유리화 하려면 뭐 적당한 표현은 알지만 켤레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합차를 이용하시면 루트가 사라질 거니까. 그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오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책에 없는 거 하나만 하고 갈 거예요. 이중근호. 이게 교과서에서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아주 가끔 어디서 나올까 말까 한 건데 루트가 2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혹시 옛날 문제집 같은 거 풀다가 볼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루트 a랑 루트 b를 더한 걸 제곱하면 a, b가 양수라고 했을 때 루트 a를 제곱할 거니까 그냥 a고요. 이 루트 a, 루트 b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죠. 둘 다 양수라고 치면 이제 하나로 합쳐서 루트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거를 그래서 a 더하기 b
2 루트 AB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누가? 루트 A랑 루트 B를 더해서 제곱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양변에 다시 루트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뭐 됐냐면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절대값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값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그냥 그대로 놔둘 거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 이렇게 생긴 건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우변에 있는 거.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있어요. 이런 걸 이중근호라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는 연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다 혹시 보시면 산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긴 이중근호는 이거 둘 다 양수라고 치면 절대값은 결국 없어질 거기 때문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겹쳐있던 근호는 합과 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해보면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한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면 이런 건데 루트에 3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은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있는 이중근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요 3이란 녀석은 2랑 1을 더한 거고요. 2란 녀석은 2하고 1을 곱한 거예요. 그죠? 여기는 합, 여기는 곱. 2랑 1을 더한 거, 2랑 1을 곱한 거니까 요 녀석은 누구와 같은 값을 가질 거냐면 루트 2 더하기 1 하고 완전히 같은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이 상태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걸 이렇게 변형하시면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또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달린 거거든요. 루트 A 빼기 루트 B. 마이너스 달려있는 걸 제곱했다고 치면 요거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죠. 루트 A 제곱, 루트 B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바뀐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은 더한 거, 곱한 거 2하고 1인데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 오는 부호만 반대로 바뀌면 돼요. 그런데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 있었어야 할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호가 이중으로 붙어 있는 녀석은 모양만 잘 찾아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지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자면 그래서 식을 온전하게 써드리자면 요거 두 개인데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있는 경우엔 안타깝지만 딱 요런 모양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요런 모양새라는 건 숫자들이 더한 거, 숫자들이 곱한 거, 곱한 게 두 번째 루트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루트 앞에 숫자 2도 곱해져 있어야 돼요. 합 더하기 2 루트 곱, 합 빼기 2 루트 곱 이런 형태의 모양새를 띠고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나 이렇게로 이중근호를 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 이런 애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뒤에 보시면 675번 잠깐만 볼까요? 675번 잠깐 보시면 물론 원래 675번 문제는 이중근호를 이용해서 풀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데 여기 보시면 루트 2x거든요. 루트 2x? 그러니까 x의 2배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에 3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지금 당장은 연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한편으로 보면 이중근호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해설에 있는 풀이는 아니에요. 해설의 풀이는 다른 겁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중근호로 풀자고 달겨들면 풀 수 있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모양이 이상한 이유는 두 번째 루트 앞에 2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루트 앞에 2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분자 분모 2를 그냥 곱해가지고 없는 분자를 억지로 2라고 만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지. 원래는 3 더하기 루트 5인데 2분의 6 더하기 2 루트 5 이렇게 바꿀 거라고.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 짓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분자 분모 이제 따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지. 루트 2분의 루트 6 더하기 2 루트 5 라고 놓고 보면 분자는 여기 합 더하기 2 루트 곱이라고 치면 5하고 1인 거지. 그죠? 둘이 더하면 6이고 곱하면 5니까. 그래서 분자가 뭘로 바뀌냐면 루트 5 더하기 루트 1 분모는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근호를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되 이런 방법도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잠깐 찍어 두도록 하시고 오늘 해야 될 본격적인 얘기 무리함수로 가보도록 하죠. 이젠 잠 깨야 돼. 잠 깨야 된다고 했는데도 눈이 안 떠지네. 어떻게 노래 한 곡 할 테야? 모른 척 하고 있어. 괜찮아? 무리함수는요 이렇게 써 있대요. 읽어보면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무리식이 뭐였냐면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그래서 얘를 무리함수라고 할 거고요.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나와 있는 거냐면 루트 안에 네.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면 실수 아니잖아요. 허수잖아요. 그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허수될 거니까 얘가 허수될 거거든. 그죠? 우리는 보통 함수 그러면 실수, 정의역도 실수, 치역도 실수 이런 경우만 생각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좀 보고 갈 텐데 왜 안 되냐? 꺼져 있구나.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리고 싶은 녀석은 이거입니다. Y는 루트 X.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니까 이 녀석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텐데 물론 숫자들을 적당히 대입해가지고 점을 좀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살펴볼 텐데 쳐다보면 루트라서 루트는 이제 우리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 루트를 없앨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양변을 제곱해보면 좌변은 y제곱이고 우변은 루트 x를 제곱한 거니까 그냥 x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써놓고 나서 보면 y제곱은 x다 인데 이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y는 x제곱. 요 y는 x제곱이란 녀석을 x랑 y랑 자리만 싹 바꾸면 위에 있는 녀석이 되거든요. x랑 y랑 자리를 바꿨대. x자리에 y 썼고 y자리에 x 썼대. 뭐 했다는 이야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흰색으로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텐데 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림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y제곱은 x야 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포물선. 2차 포물선은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요렇게 우리 게 아니지 이건.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y제곱은 x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원래 거 y는 루트 x라는 녀석으로 와보면 얘는 안타깝지만 요 녀석 전체는 아니에요. 이거 중에 일부분인데 이거 중에 누구냐 하면 없네. 이거 중에 누구냐 하면
위에 있는 녀석만. 요 녀석만. 요렇게 생긴 녀석만. 요 녀석만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까 무리함수 처음 이야기할 때 정의역 이야기를 했는데 루트 안에 x가 들어있으니까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런 이야기 했죠. 0 이상.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y라는 녀석도 루트 x거든요. 이거 전체는 우변 전체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9 이런 애들은 다 양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y도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해서 만든 녀석은 y의 음수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런데 제곱하기 전 상태를 보자면 이 y는 항상 양의 값만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림 이렇게 2차 곡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놓은 그림에서 잘라서 윗부분만 살려둬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출발은 0,0이에요. 이게 2차 함수라면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점인데 무리함수에서는 저걸 꼭지점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교과서에서 이제 요 점도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요 점에 대해서 이름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한데 그냥 편의상 꼭지점이라고 부릅시다. 무리함수가 출발하는 점, 요 점 0,0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렇게 위로 날아가는 녀석입니다. 오른쪽 위로 싹 날아가는 녀석이 돼요. 그럼 아까 내다 버린 이 밑에 있는 부분 얘는요. 얘도 이것의 일부분이잖아요. y제곱은 x라는 녀석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요 녀석도 식으로 나타내보고 싶은 건데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y가 양수냐 음수냐 이것만 차이 나는 거니까 요 녀석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들러붙는다고요. 생각해보면 y제곱이 x야 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운다고 보면 y는 뿔마 루트 x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그 뿔마 중에 플러스인 녀석이 얘고요. 마이너스인 녀석이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얘를 대칭이동해서 만든 녀석이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제곱 이 2차 곡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요걸 대칭이동 시켜서 살리기를 위에 걸 살릴 건지 밑에 걸 살릴 건지에 따라서 식은 약간 달라지더라라는 거고요. 뭐 계속 옛날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 함수라는 거 처음 배울 때 그래프 이야기할 때도 보시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합쳐서 이렇게 생긴 곡선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왜 아니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되잖아요. 위아래로. x 하나에 y가 두 개씩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무리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위에 것만 살리든가 밑에 것만 살릴 거기 때문에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의형만 잘 조절하시면 무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요. 여기서 몇 개 더 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를 x축의 대칭 이동해서 1위로 보내기도 했는데 이 녀석을 y축의 대칭 이동해서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거든요. 부서진 분필이 하나도 없지 왜? 이쪽으로 보내보면 얘는 곡선이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 녀석은 식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축의 원래 기본적인 형태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요거랑 좀 달라요. 요 마이너스는 사실은 마이너스 y에서 이게 넘어간 거고 얘는 x에다 진짜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고요. 요 밑으로 내려간 녀석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이제 노란색 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치기도 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x에 마이너스 x, y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만든 녀석이다 라는 거고요. 써놓고 나서 보면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x 자체가 양수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음수이면 알아서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면
y축 기준으로 왼쪽 편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에 음수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바뀌고 그러니까 y가 실수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개의 곡선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남겨야 하는 건 뭐냐면 루트 안에 x가 하나씩 들어있을 텐데 그 x 앞에 들어있는 부호 그냥 x가 들어있는지 마이너스 x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고요. 왼쪽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 루트 바로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로 날아가는 건지 아래로 날아가는 건지가 결정나더라라는 거야. 그죠? 출발하는 지점은 0,0으로 다 동일한데 이제 꼬리의 방향이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를 결정하는 건 x 앞에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 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꼬리의 방향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림 그리면서 또 연습하겠지만 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되게 중요했죠. 무리함수는 출발하는 지점이랑 꼬리의 방향이 중요해요. 물론 얘기할 테지만 얘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얼마나 평평하게 올라가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 마저 얘기를 하자면 얘가 y는 루트 x라는 녀석이었는데 저 식을 약간 바꿔서요. y는 루트 2x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볼 거예요.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힌트 두 개예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요 녀석이 나타내는 건 이거일까 이거일까를 생각해 보면 얘일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1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루트 2고요. 얘는 1이거든요. 1 집어넣었더니 얘가 더 큰 값이잖아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1,1을 지나고 얘는 1, 루트 2를 지나가기 때문에 얘가 더 위에 있는 녀석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x 앞에 요 개수 있죠? 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위로 올라간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약간 또 헷갈리는 건 이런 건데 다르지 않아요. 루트 밖에 있는 요 숫자도 결국 이거잖아 그냥. 그죠? 안으로 굳이 쑤셔 넣자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냥 위로 더 커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x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는 꼭 루트 안에 있느냐 루트 밖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숫자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로 볼록볼록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x에다가 2x를 집어넣은 거니까 x축으로 2배 짜부시킨 거예요. 노란색 곡선이 이런 식으로 2배만큼 짜부돼서 만들어진 게 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앞에 개수가 달라지면 곡선이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왜 우리 포물선 다시 2차 포물선 이야기로 가보면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랑 y는 2x제곱이라는 녀석이에요. 이거 둘은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절대로 안 겹치죠. 생긴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게 약간 얘보다 얘가 좀 더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어서 겹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요. 앞에 개수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평행이동해도 절대로 겹치지 않아요. 어떻게 잘하면 안 될까? 절대로 안 됩니다. 겹치지 않아요.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다고 해서 겹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앞에 개수가 다르면. 됐죠? 그래서 요게 무리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책에 보시면 그래서 요게 6-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 책에 있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거든요. 무리함수 y는 뿔마 루트 ax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a가 0보다 크면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0 이상이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ax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0 이하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냥 루트이기 때문에 y도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려있는 녀석이면 루트 자체는 양수지만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y, 즉 치역은 0 이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림으로 다 나타낸 게
지금 제 칠판에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는 있죠. 이렇게 두 개랑 밑으로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4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까 분필로 진하게 그렸던 그림이 그 그림이 될 것이고요. 참고라고 써 있죠.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리게 된 출발점은 사실은 2차 곡선이더라라는 거예요. 2차 포물선 곡선을 yX에 대칭 이동해서 유추해 보시면 꽤 편할 거다라는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 함수 곡선도요. 그렇고 무리함수 곡선도 그렇고 이제 좀 빨리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2차 함수 곡선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매번 그냥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건 꼭지점 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거 꽤 가파르거든요. 거의 일자처럼 보인다고요. 뭐 여러분 핸드폰에 혹시 그래프 그리는 어플 같은 거 있으면 아주 간단한 y는 x제곱 이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서 요 근처만 보면 이렇게 무슨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무슨 토기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좀 지나가면 엄청 뾰족하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기찻길처럼 엄청 가파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해서 그린 게 무리함수 곡선이기 때문에 얘도요. 꼭지점 근처에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꺾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가면 이게 평평하게 가요. 엄청 평평하게. 어느 정도 평평하냐면 y는 x제곱 같은 거 생각해봐요. 1,1 지나죠. 2,4를 지나고요. 3,9 지나고 4,16 지나요. 5,25 지나요. 봐봐요. x축으로 1 변할 때 y축으로는 거의 10만큼 변하고 있어요. 그 뒤로 가면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평평하게 가요. x축으로 10 가야 y축으로 1 가고요. x축으로 11 가야 되고 13 가야 돼요. 아무튼 엄청 평평하게 생긴 녀석이더라라는 거야. 주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아무래도 꼭지점 근처의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4분원인 것처럼 그림 그리다 보면 원 그리듯이 부채꼴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요 근처에서나 대충 이렇지 이 뒤로 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구나라는 걸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6-4번 이야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야기인데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다고 치고요. 이 녀석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써서.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q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실컷 했던 얘기는 뭐냐면 0,0에서 출발해서 a랑 뿔마의 부호에 따라서 꼬리의 방향이 4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얘는 뭐겠어요?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가 이걸로 결정이 난다는 거야. 얘는 0,0에서 출발해서 꼬리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였다면 얘는 p, q에서 출발해서 꼬리가 날아가는 거겠지. 그죠? 꼬리가 날아가는 건 당연히 이 a랑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에 따라서 꼬리의 방향 결정이 날 거고요. p, q를 찾아야 하는 건 이 p, q가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니까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찾아내시면 되는데 찾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애초에 0,0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0일 때 y의 값이 0이죠. 꼭지점이 0,0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으니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일 때 그때 x값이 꼭지점 x좌표고요. 실제로 걔가 0일 때 y값 q 그게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값 그리고 그게 실제로 0일 때의 값 걔네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뭐 대충 봐서 이런 거 보시면 그래프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숫자들이 막 되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생겼지만 결국 무리함수는 출발하는 지점 하고 꼬리의 방향만 정하시면 되거든요. 출발하는 지점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거. x는 2
그리고 그랬을 때 y좌표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2, 마이너스 3 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꼬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왼쪽으로. 루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수점 위로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날아가는 녀석이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림 좀 별로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쳐다보자마자 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시면 x절편이나 y절편 정도는 찾아보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뭐 그건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출발 지점과 꼬리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몇 개 그려볼까요? 이런 거 3, 0 에서 출발해서 꼬리는 왼쪽 위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1,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녀석이고요. 2분의 1,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녀석이고요. 2, 3에서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산수를 이용하시면 꼭지점 금방 찾을 수 있고 눈으로만 봐도 꼬리의 방향 정도는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번부터가 무리함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래프 그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출발 지점이 2분의 3, 1 빼기 2b. 꼬리는 왼쪽 위로 가는 겁니다. 그죠? 다시 찍어보면 2분의 3, 1 마이너스 2b고요. 왼쪽 위로 간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정의역은 2분의 3 이하, 치역은 1 마이너스 2b 이상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A는 2분의 3 되겠죠. 1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걸로 A랑 B를 찾으시면 되지. 그죠? 완전 쉽죠?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고요. 아이고. 얘도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건 해보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란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4분면 고르세요거든요. 출발 지점 어딘지, 꼬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얘는 x절편, y절편 정도는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그림 그려지겠죠?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더. 출발하는 지점은 루트 안이 0 되는 거니까 x가 2, 그리고 그때 y 값은 1이에요. 그래서 2,1에서 출발할 거고요. 꼬리는 왼쪽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그 왼쪽 아래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지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분면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x절편, y절편을 보자는 이야기인데, 뭐 만만하게 그냥 x에다 0 이런 거 대입해보면 1에서 2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1, 3, 4, 4분면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절편 또는 y절편 하나 정도만 더 찾아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 10번도 ABC 개수 찾는 거거든요. 요거 따서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꼭지점, 출발하는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다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2란 이야기고, 그리고 얘가 0일 때 실제 y의 값은 c죠. 저 c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고요. 또 하나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A의 부호는 양수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필요하죠. 이거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A, B는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0,1을 지나간대요. 0 대입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으니까 루트 B가 2여서 B의 값이 4다 이렇게 찾아지고 B가 4라는 건 A의 값이 2라는 이야기니까 2, 4,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출발 지점 하고 또 하나의 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A, B, C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랑 비슷한 녀석으로 뒤에 보시면 저것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뒤에 이런 거 가보시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섞어서 A, B, C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데 부호 살펴보란 이야기거든요. 이거 점근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C분의 1 Y는 C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X가 마이너스 C분의 1 Y는 C분의 A 인데 양수? 양수니까 요거 양수여야 돼서 C는 음수 요것도 양수여야 돼서 A도 음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리고 B를 찾으셔야 되는데 B는요 X에다 0 대입해보면 0, B를 지나가거든요. 0 대입하면 B를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B는 양수더라 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A, B, C의 부호가 이렇게 결정이 나고 걔네들 집어넣어서 그래프 개형 살펴보래요. 출발하는 지점 어디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고요. A, B는 둘이 부호가 다른데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이건 양수, C는 원래 음수였으니까 얘도 양수. 그래서 꼭지점은 1, 4분면에 존재하는 녀석이고요. 꼬리의 방향은 A가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 3면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 녀석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ABC의 부호에 따라서 혹은 그 값에 따라서 꼭지점과 날아가는 꼬리의 방향 얘네들이 결정나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 11번에 보시면 뭐 그래프 성질 같은 거 나오는데 얘는 그림 그려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최대 최소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쉬운 게 무리함수는 아까 그려봐서 알지만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요. 뭐 꼭지점이라고 불렀는데 이 점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계속 가든가 오른쪽 아래로 계속 가든가 왼쪽 위로 가든가 왼쪽 아래로 가든가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든가 계속 내려가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3 집어넣고 8 집어넣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예요. 2차 곡선처럼 중간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이런 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점들일 텐데 무리함수는 그런 거 없다고. 계속 커지든가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그냥 3 집어넣고 8 집어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미리 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지.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거 이제 커진다는,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을 거고 8 넣었을 때가 제일 클 거야. 정도는 이제 값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최대 최소를 찾는 것 자체는 그냥 정말 산수하는 거니까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자체만 가지고는 딱히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그냥 값 다 대입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한 두어 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무리함수의 역함수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거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거든요. 이거 잠 깨야 돼. 이거 좀 중요해서 잠 깨야 됩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역함수라는 건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건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죠?
근데 애초에 무리함수 그래프 제가 처음 그릴 때 2차 곡선을 yx의 대칭이동해서 그렸잖아요. 얘를 다시 역함수를 구하면 2차 곡선이 될 거란 이야기야. 그죠? 2차 곡선에서 y랑 x랑 자리를 바꿔서 무리함수를 만들었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양수인 거 살리든지 음수인 거 살리든지 했겠지만, 얘를 다시 y는 x 대칭도 시키면 무리함수 곡선이, 2차 함수 곡선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곡선 형태를 띠게 될 텐데, 그냥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은 출발하는 지점이 0,0이고요.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얘가 요 녀석이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물론 생긴 모양은 2차 함수 곡선의 일부분인 것처럼 생겼지만 왼쪽이 없어요. 이게 다 있어야 y는 x제곱인데 왼쪽 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른쪽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에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가 다 있어야 2차 곡선 y는 x제곱이 될 텐데 그 중에 오른쪽 건 없고 왼쪽만 살아있다고. 요 빨간색이랑 요 빨간색을 합쳐야 y는 x제곱이 돼요. 처음에 우리 그림 그렸던 걸 다시 생각해보면 y는 x제곱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걸 대칭 이동 시켜면 이렇게 생겼고, 이거 중에 위에 것만 살리든가 밑에 것만 살리든가 이랬잖아. 그죠? 살아있는 위에 거랑 살아있는 밑에 걸 합쳐야 y는 x제곱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그래서 다시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y는 x제곱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그냥 y는 x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을 찬찬히 보면 이런 건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x랑 y랑 자리 바꾸고요. y는 이라고 정리할 거야. y에 루트 붙어 있으니까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y는 이라고 정리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일단 킵. y랑 s랑 자리 바꾸고 y 앞에 루트 붙어 있으니까 제곱할 거예요. 마이너스는 날아가죠. 제곱하니까 루트도 없어져서 y야. 그래서 y는 x제곱이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쟤랑 얘는 구분해야 돼. 그럼 뭘로 구분하게 될 거냐면 요거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 다른 색깔 쓸까요? 정의역 0 이상이고 치역도 0 이상인 녀석이에요. 찍어서 위로 날아가는 거니까. 정의역 0 이상,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이 0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상태에서 x랑 y랑 자리 바꿨죠? 여기 x랑 y도 자리를 바꿔야죠. 아니, 왜 자꾸 샵? 이렇게 생긴 거고요. 똑같이 계속 오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쓸 때도 얘를 쓴다고요. 우리 보통 치역의 범위는 잘 쓰지 않거든요. 정역의 범위만 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1위로 와서 보면 어때요? 애초에 무리함수라는 건 정의역은 0 이상, 치역이 0 이하인데 y랑 x랑 자리 바꿨잖아요. 여기 있는 y랑 x도 자리를 바꿔야죠. 그래서 y가 0 이상, x가 0 이하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나 y가 0 이상, x가 0 이하 이렇게 생겼고요. 쓸 때 정의역의 범위만 쓴다고요. x가 0 이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저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구분이 된다고요. 그죠? 얘는 x가 0 이상, y는 x제곱 중에 0 이상인 것만 살릴 거예요. 그 소리고 y는 x제곱 중에 0 이하인 녀석만 살릴 거예요. 이런 결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무리함수 역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역의 범위예요. 이걸 쓰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라고요. 무리함수는 2차 곡선의 일부분 중에
축을 기준으로 잘라서 오른쪽만 살리든가 왼쪽만 살리든가인데 그럼 누구를 살릴 거냐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원래 무리함수 곡선의 치역. 원래 무리함수 곡선의 치역의 범위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면 y는 뭐 2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보고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참고로 그림을 그려보면 1,3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역함수를 구해볼 텐데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서로 자리 바꾼다고요. x는 2 루트 y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리고 y는 이렇게 정리해야 하니까 더하기 3 절로 넘겨야 되고요. 2도 1, 2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제곱하면 이렇게 생겼고 요 마이너스 1로 넘기자고요. 이렇게 한 것이 y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3,1인 2차 곡선처럼 생겼는데 이것만 쓰시면 안 된다고요. 무리함수 자체는 y가 3 이상이라는 치역이 존재하고요. y랑 x랑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까지 쓰셔야 제대로 역함수를 구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림 다시 보면 이런 거라고. x축, x축, y축 1,3 오른쪽 위로 날아가요. 1,3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키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걸 다 이어보면 2차 곡선처럼 생겼겠지만 이거 이렇게 생긴 2차 곡선 중에서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살려야 무리함수 곡선의 역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 정역의 범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실제로 좀 손으로 연습장에 써서 구해보셔야 덜 헷갈릴 거고요. 뭐 아무튼 그래요. 더 하면 잔소리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왔어. 얘가 중요한 이유는 유리함수도 그렇지만 특히나 무리함수의 경우엔 그림을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나 그냥 아예 제가 풀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 매우 중요하냐면 우리가 루트가 붙어있는 식은 사실은 그 상태로 푸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제곱해서 루트를 날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식을 풀게 될 텐데 우리 아까도 봐서 알지만 이 녀석은 제곱을 하면 t가 안 나요. 이건 y제곱이 x다고요. 이것도 y제곱이 x다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루트를 없애려고 제곱을 하는 순간 똑같은 식이 돼버려요. t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식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야. 다시 와서 보면 이 녀석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림 대충 그려보면 이거 1,0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는 녀석이에요. x축, y축에. 이거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약간 과장해서 그릴게요. 1,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이라고요. 왼쪽 위로. 이 녀석은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상태면 안 만나는 거지. 얘는 여기 와서 절로 계속 평평하게 날아갈 거고 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면 안 만났을 거예요. 좀 더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접할 때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비로소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이렇게 내려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긴 안 만나는 거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요거 꼭지점, 그죠? 요 출발하는 지점까지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노란색 사이에 들어 있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거든요. 노란색 식은 말했지만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접하는 상황은 식으로 찾긴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y는 루트 1-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데 이거 위에도 있고 이거 위에도 있는 점이 두 개 있다는 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두 개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 건데 말한 것처럼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로는 풀 수 없어서 양변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전개해보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도 우변으로 마저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k제곱 빼기 1이에요.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교점이 두 개겠지. 그래서 뭐 보란 이야기냐면 판별식 보란 이야기가 돼요. 2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빼기 1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죠. 전개해보면 여기 4k제곱 여기도 4k제곱이라서 k제곱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더하기 4 얘가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찾은 k의 범위는 4분의 5보다 작아요. 이런 결론이 나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4분의 5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접하는 상황에 이 상황의 k의 값은 4분의 5구나.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밑에 있으라는 의미에서 4분의 5보다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말한 것처럼 4분의 5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만약에 k가 0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이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고. 식으로만 따져보면 4분의 5보다 작으면 된다고 했는데 4분의 5보다 작은 것 중에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간다고? 파란색 상황까지밖에 못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 파란색 상황은 판별식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아까 요거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조금 어려운 소리예요.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이걸 제곱하는 바람에 이 왼쪽에 써있는 1-x라는 녀석이 얘한테서부터 온 거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에서부터 온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곡선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렇게 생긴 곡선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즉 이걸 제곱하는 순간 우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찾으란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서 본 것처럼 4분의 5보다 작기만 하면 그냥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얘도 존재하고 있다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접하는 순간보다만 밑에 있으면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밑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얘를 지워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은 요 접하는 순간 이거보다 밑에 있어 라는 거 찾을 때만 써먹는 거고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즉 요 파란색 상황 요것은 그림을 그려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식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림을 그려보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0이거든요. 그러니까 k가 아무리 작아져도 1,0을 지나가는 순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즉 1,0이 또 하나의 경계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1 대입해서 0 나온다는 건 k의 값이 1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상황의 경우엔 k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4분의 5보다 작다는 거 나오는데 요 점, 꼭지점
지나가는 것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K는 1 이상이면서 4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식으로 찾는 거지만 얘는 절대적으로 그림이 아니면 찾을 수 없어요. 꼭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결될 것이고,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프가 아니면 절대로 찾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역함수 구하는 거, 그리고 요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요거 두 개가 무리함수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보시면 요 무리함수 곡선이랑 직선이랑 맞는데 이건 항상 그림 그리셔야 해결될 녀석이에요. 마찬가지 문제들입니다. 됐죠? 네.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교점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림이랑 식이랑 두 개를 다 동원하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해서 무리함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보시면 앞에 아까 우리 무리식 계산하는 건 제가 문제도 안 쳐다보고 그냥 쭉쭉 넘어갔거든요. 제가 보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해보시면 그냥 우리 무리수 계산할 때 혹은 복소수 할 때 봤던 거 그거랑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유형 1번부터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요. 유형 1번부터 풀기 시작하시고 대표 문제 하나씩 쭉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합시다.